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오늘은 또래 관계에서 아이들끼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조금 더 크면 이게 학교 폭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도 있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가? 어느 만큼 개입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은 지켜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몽이쌤 어린이집에서 지금 한 만 3년 정도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3년 넘은 것 같아요. 예, 4살 때 왔으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만 5세, 7세 아이거든요. 7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 그 4살 적응 기간에도 정말 잘 다녔어요. 잘 다녔는데, 이 아이가 얼마 전부터 어린이집에 이제 문턱을 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5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사과하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풀려가지고 잘 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은 좋아요. 그런데 친구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에 안 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입구까지 끌고 왔는데 막 달래가면서 혼도 내가면서 막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눈물 보이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현관까지 이제 맞이하러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가 가요. 근데 이제 집에서부터 어린이집까지 오는 거리가 평소에 이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이제 뭐 실랑이를 하면서 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어머님이.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왜 그런지 어머니 좀 이유는 들어보셨냐 이제 이러니까 우리 땡땡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보통은 두루두루 그러니까 뭐가 난 친구가 아니에요. 두루두루 잘 지내는 여자친구인데 그 반의 여자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얌전한 스타일이고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드세거나 막 이렇게 지나치게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많은 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들은 좀 드센데 그 반이 여자친구들은 좀 얌전한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달 전에 두 달 전이 아니죠. 여름 조금 지나고 나서 여자친구가 한 명이 전학이 와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 티오가 한 명이 있어서 그 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우리 땡땡이는 좀 잘 지내는 편이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좀 외모는 여잔데 하는 행동은 약간 남자 같은.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활동 반경도 커가지고 이게 막 휘젓고 다니고. 그래서 여자친구하고도 잘 놀지만 남자친구하고 어울릴 때는 막 이렇게 발차기도 하고 이제 막 이래서 이제 남자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는 이제 이렇게 아이가 발차기를 하고 막 이래도 이제 새로 와서 적응을 좀 해야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겠니? 그래서 친구한테 발차기 하면 친구가 아프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그 행동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쪽 기존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좀 이해해 줄 것을 이제 바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가니까 적응이 됐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똑같이 이 친구들에게 이 친구를 좀 배려해 줘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이제 선생님이 지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잣대로 똑같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대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요 아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순간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면서 그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잘 이제 해결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딱 2달 다녔어요, 어린이집에. 그리고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만둘 때 얘들아 나 이제 그만둘 거야. 이제 나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어제까지도 와서 놀았는데 오늘부터 안 나올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못하고 간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땡땡이는 궁금한 거예요. 그 친구가 왜 안 나오는지.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다니기로 했대라는 말이 이 친구 땡땡이에게는 친구가 왜 그러지? 이제 약간 이게 궁금증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7살 정도면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발차기 막 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를 옆에 친구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친구는, 뭐, 우리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냥 화나서 갔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가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땡땡이는 그게 마음이 좀 아팠던 거죠. 그랬는데, 그 발차기 하면서 그 갈등을 빚었던 친구 중에,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짝꿍을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이러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우도치 않게 그 친구랑 짝꿍이 됐대요. 그래서 같이 앉았는데, 우리 그 전학간, 이제 그만 퇴소한 그 친구가 우리 땡땡이하고 이제 그래도 잘 어울리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여자친구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남자친구가 우리 땡땡이를 보면서 쳐다봐서, 야, 너 나 쳐다보지 마! 난 싫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싫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짝꿍이 배치돼가지고 그냥 앉았을 뿐인데. 나 쳐다보지 마! 나 너 싫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땡땡이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배경 설명 없이 그 친구가 갑자기 헤어지게 된 것도 약간 슬펐는데, 그 친구가 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그 친구하고 짝꿍이 돼서 그 친구가 나 쳐다보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말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싫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린 마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반에 그 친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 그 친구가 싫으면 다른 친구하고 놀면 돼. 라고 얘기했고,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담임선생님이 바로 짝꿍은 좀 자리를 좀 바꿔줘가지고 다른 친구하고 앉았다 그래요. 근데도 이제 그게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어린이집에 안 오고 싶다라고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달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고, 어떤 날은 보존 선생님이 달래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너무 여러 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과라도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야, 너 나 쳐다보지 마, 싫어! 이렇게 말했던 친구는 아마 잊어버렸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다라고 해서, 하루는 이제 제가 교실 들어가서, 이제, 우리 네모라고 부를게요. 이제 네모 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제가 불러서 살짝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 이제 그때 발차기 하고 막 이래서 친구가 그만뒀던 거 기억나지? 이제 이러니까 기억난대요. 근데 그 친구하고 우리 땡땡이는 조금 친했대. 근데 헤어지는 인사도 못하고 그러고 가서 속이 상했는데 짝꿍 같이 되던 날 네가 너 쳐다보지 마 이렇게 말했대는데, 그래서 그 말이 속이 상했대는데 혹시 기억이 나니? 그랬더니 기억이 난대요. 다행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게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구나. 네모가 기억을 해주니까 선생님이 이야기가 좀 더 나아졌다. 근데 땡땡이는 그 친구가 가는데 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기도 했잖아. 근데 네가 짝꿍이 됐는데 너 나 쳐다보지 마, 싫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너무 슬펐대. 그래서 지금도 어린이집에 안 오고 싶대.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어린이집 앞에서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엄마는 보내려고 선생님이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혹시 아니? 그러니까 안 돼요. 왜냐면 교실 들어갈 때도 선생님이 데리고 들어가고 약간 이제 들어가기 싫은 마음으로 삐쭈삐쭈삐 하면서 들어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네모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네가 약간 미안한 마음. 너는 그냥 한 말일 텐데 이제 땡땡이는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네모가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말, 너한테 했던 말 미안해 라고 한번 사과하자. 그랬더니 사과를 하겠대요. 그래. 너무 고맙다. 너 정말 용기 있는 아이구나.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땡땡이가 사과를 받고 싶은지 선생님이 물어볼게. 그랬어요. 그래서 땡땡이에게 가서 네모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대. 사과 받을래? 그랬더니 안 받고 싶대요. 지금은 그 친구하고 말을 하고 싶지 않대요. 안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사과 받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러면 선생님이 네모가 너에게 가서 사과하는 걸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네모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모야, 땡땡이가 지금은 아직도 화가 나서 그런지 지금은 사과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사과해 줄래? 잊어버리지 말고 조금 기억하고 있어줘.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엔 친구에게 조금 더 예쁜 말로 하자. 때로는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아서 슬프기도 한데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예쁜 말 아니겠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네가 정말 멋진 것 같아. 사람은 잘못하고 나서 잘못한 거를 포장하려고 하지.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 너는 정말 용기 있는 친구인 것 같아. 되게 멋있어.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에게 더 예쁜 말 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되렴.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로 멋진 일이고 우리 어른도 그렇잖아요. 잘못하고 나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마시켜 버리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그 부분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참 잘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겐 그렇게 용기를 주면서 그랬고 조금 지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진 그런 상황이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시형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감정이 섞인 말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도 좀 종종 발견하게 돼요. 물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아빠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본인의 감정, 그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을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이는 그 발달상 아직 미숙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왜 이렇게 했어? 나 또 왜 힘들게 했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힘든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정적으로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언어를 내가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네모가 야, 나 쳐다보지 마. 나 저 싫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 감정을 말한 거거든요. 그 순간 왜 그랬는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싫지 않대요. 그런데 순간 어떤 그 감정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칼이 된다는 거죠.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너 왜 또 그러니? 라는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좀 도움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이럴 때 말을 버벅대는구나 라는 거,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조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가끔은 본인의 말을 좀 한번 녹음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쓰는 말이라든지. 저희가 가끔 CCTV도 좀 보거든요, 가끔. 그러면, 내가 저렇게 애들하고 행동하는구나. 내 모습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보면서 깜짝 놀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